집값이 오르면 이에 따라서 소비도 늘어난다는 게 자산 효과인데요. 우리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유자 중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많고 집값이 오른 만큼 가계 빚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20년 넘게 거주한 72살 주정석 씨. 한 채 있는 집 가격은 한참 전 10억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만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값만 보면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셈이지만 그렇다고 씀씀이가 예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을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채가 있는데 뭐 15억에 한다 칩시다. 15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깔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화장실 하나 떼가 팔 수도 없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이 많아지면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는 이른바 자산 효과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집값과 소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니 집값에 따른 소비 상승률은 0.0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이 매년 1억, 2억씩 올라 11억 원이 되면 소비는 1년에 1,000만 원 쓰던 것에서 19,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집값에 따른 자산 효과가 40, 50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집을 보유한 가구나 자산 비중 모두 고령층에서 크게 늘어났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비싸진 만큼 이들의 가계부채도 함께 늘었습니다. 10년을 더 살지, 내가 20년을 더 살지. 죽으면 자식한테 그래도 조금 상속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 살 생각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허리를 졸라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소득은 안 느는데 더 모아야죠, 세입자니까. 근데 그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소비를 늘리기는 어렵죠. 일본이 한 20, 30년 전쯤에 보여줬잖아요. 내가 사는 집값이 올라도 집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청년도 노인도 지갑 열기 어려운 현실이 경기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